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51페이지죠? 51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처음 온 사람들 소개해드렸고, 조세 총론, 우리 조세의를 봤는데 조세의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세금 납부 이행 방법은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물납, 물건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또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물납,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2016년에 개정세법이 좀 있죠. 그래서 물납이요. 지방세법상으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좋고, 만 이게 꼭 들어가야 돼. 잘했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그렇고 국세에서는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된다는 거, 폐지됐다는 거예요. 3월 2일 날 바뀌었죠? 그래서 종부세도 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물납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물납 허용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인세도 물론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세도 물납 허용되지 않고요. 상속세 허용됩니까? 네, 상속세는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증여세 허용됩니까? 증여세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상속세만 지금 물납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물납 규정 폐지됐다는 거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분할 납부요, 재산세, 지방세에서 허용됩니까? 그 다음에 국세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허용되고요. 물론 여기서 또 이제 예규 내용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있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하여튼 현재까지는 분할 납부 지방세법상 재산세, 그리고 국세에서 종부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까? 네, 분할 납부 허용되고, 또 양도소득세 허용됩니까? 네, 분할 납부 허용되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다 분할 납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특히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꼭 아시고요. 조세 분류,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할 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방세, 과세 주체 세 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거냐면 취득세예요. 취득세, 특광도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도. 재산세 누굽니까?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 지자로 시작한 애들은 다 3가지는 특광 도세입니다, 여러분. 지방 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세 수입액보다 특정된 세금과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습니다. 어디다 쓸시 정해져 있는 세금, 그렇지 않은 세금. 그래서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냐면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하냐? 목적세라고 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를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어떻게? 교교농지지. 그래서 교육세, 교통연회중앙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독립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인데, 이 독립한 세금의 반응과 실처럼 부과해서 받는 세금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가 있는데 교육세도 있는데, 교육세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농어촌 특별세, 그죠? 저 농특세 나오면 항상 뉘집자식이냐, 농특세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고, 우리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을 아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됩니까, 여러분?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면받은 세금이 있든 없든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고,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니까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과되는 세목이 없고요. 예외적으로 감면받았을 때만 감면세계 부가세로서 뭐가 부과돼? 농특세가 감면세계 몇 프로?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자리는 뉴페이스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자, 좋습니다. 언제 왔나? 언제? 학원에 언제 왔지? 예?
아니, 오늘 몇 시 왔냐가 아니라, 지난주에 날 봤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었나? 예, 지난주에 처음 우리 봤었어요? 예, 그래. 그럼 대답을 해야지. 예, 자, 지난주에 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뉴페이스 두 명이, 저 젊은 청춘 두 명이 있으니까 왠지 그 자청용 우베커로, 하여튼 그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름 잊어버려. 쓸데없이 이름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지금 본인이 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지. 알아요. 다솔이잖아, 다솔. 예. 한 4-5번 물어보니까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나네, 이제. 아유, 하여튼. 공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몇 번 까먹었잖아요. 아니, 진짜로요.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았으면 잃어버리고 이름 몇 번씩 물어봤는데 이제 한 5번인가 물어보니까 되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부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과되는 부가세목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원칙. 감면받았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또 부과되고요. 자, 근데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 없는데 예외적으로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 부과됩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자, 예전에 부가세였다가 이제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소득세 낼 때 함께 소득세, 특히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소득세 계산해서 여전히 소득세를 낼 때 함께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납부하고 있지만 부가세목은 아니고 독립세로서 신고납부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요 면세점 배웠습니다. 면세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죠.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하 미만이라고 했어요 누가? 네,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라는 말이 혼나. 취득세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니까 50만 원이 면세점이죠. 그 다음에 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0원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징수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1차적으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자, 가산세부터는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산출한 세액에다가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표해서 징수합니다. 이 고지서를 받고서 또 미납부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얘네들 신고납부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통징수하는 자, 지방세가 있습니다. 보통징수 방식은 어떤 거냐?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습니까?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 인상 쓰지 말고 대답을 해야 왜 뭘 딴 데 쳐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되고, 물론 뭐 여러분들 주민세 같은 것도 귀농 주민세 같은 것은 고지서 날라오고 자동차세도 고지서 날라오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딱 3가지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있죠? 예,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리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정부 부과하는 국세 어떤 게 있습니까? 종부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과세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종합부동산세라도 기억해야죠. 정부과세인데 종부세는 다만 납세분자 고지서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빼놓고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납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산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자, 근데 이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가산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붙었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 20만 원 포함해서 고지서 보낼 때 얼마나 보낸다? 120만 원. 그러니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킵니다. 근데
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가산세 포함돼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하죠. 40%, 20%, 10%. 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그런 말 없이 법정 시행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과소신고했다 10%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1일 얼마? 0.03%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됩니다. 10,000분의 3율로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의소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건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 한 달씩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이요? 1.2%씩 중과상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과상금 체납세액이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가상금 3%하고 일반가상금에 더해지는 게 중과상금이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이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과상금 같은 거 적용할 때 중과상금 체납세액이 자 지방세는 30만원, 국세는 얼마?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지방세는 30만원 이상부터 국세는 얼마? 100만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 가상금에 관한 거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납세무 성립확정 서면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만 원인데 납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저기 고지서에 정해져 있어서 나왔는데 2016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날은 언제였냐? 실제 납부일은 언제였냐면 2016년 이게 11월 13일 날 만약에 실제 납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일반 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요. 보세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이 7월 31일이잖아요. 이 7월 31일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8월 1일 날 내더라도 8월 1일이 되면 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자, 요 체납세액에 100만 원에 몇 프로요? 3% 딱 적용됩니다.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자 봅니다. 한 달 7월 31일에서 한 달 8월 31일 자 납부기한 지났어요. 한 달이 딱 지났다 그러면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9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중과상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죠. 그 다음에 또 8월 31일에서 한 달 9월 30일 자 8월 30일에서 한 달 9월 30일 또 하루 한 달 또 딱 지났다 그러면 하루만 지나도 10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 1.2% 또 붙습니다. 또 그 다음에 9월 30일에서 한 달 10월 31일 하루만 또 딱 지나도요 11월 1일이 되면 또 중과상금 1.2%가 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11월 13일 날 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11월 13일이니까 자, 10월 31일에서 한 달, 11월 30일, 이거 넘진 않았죠? 그러니까 넘진 않았으니까 중과상금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보세요. 중과상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인데, 중과상금.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붙죠? 체납한 세액 100만 원에 자, 1.2%씩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그래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니까 자, 미납 월수가 납부기한 지나서 지금 하나, 둘, 셋, 3개월이죠? 이렇게 3개월. 자, 곱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산금은 100만 원에 3%니까 얼마? 3만 원. 여기다가 더해지는 가산금, 중가산금 100만 원에 1.2%니까 12,000원 곱하기 3이니까 얼마? 36,000원. 이렇게 해서 토탈해서 가산금은 얼마입니까? 66,000원이 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11월 13일 날 토탈해서
고의세액 100만 원에다가 해가지고 106만 6천 원을 토탈해서 납부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럴 때, 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으면 7월 30일 납부기 한 딱 하루 지나서 자, 일반 가산금 3% 깔았죠? 그러면 요 3만 원 요걸 갖다가 만약에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으면 요 8월 30일 넘어서 중가산금 계산할 때는 100만 원의 1.2%가 아니라 요 가산금을 포함시켜가지고 103만 원의 1.2% 이런 식으로 계속 복리로 나가겠죠, 여러분들? 도포시기로 이렇게 하면 자, 눈덩이처럼 막 그냥 사채이자가 이런 식이죠? 아, 사채가 원래 이런 거잖아. 사채가 뭐 이런 가산금 붙잖아요. 그러면 요걸 갖다 또 여기에 원금에 포함을 시켜 계속 원금에 포함시켜가지고 계속 원금에 포함시키니까 나중에 그냥 몇 개월만 돼도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년 지났다 막 눈덩이가 막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는 조직 폭력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켰다 그러면 103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중가산금 적용할 때도 100만 원 체납세액에 1.2% 곱하기 미납 월수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지만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51페이지 우리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고개를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한번 스트레칭 하고요. 목 운동부터. 아이고, 예, 목 운동부터 하시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예.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냥 온몸이 뻑적지근한 것이 꽃샘추위가 그냥 계속 이번에 며칠 계속 날씨가 뜨면서 추워가지고 움츠리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예. 봄이 오긴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봄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는 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복도 벗지도 못하고 봄이 아니야. 3월이 왔어. 3월 그날이 오면 예? 좀 어떻게 어깨 좀 피고 다닐까 했더니 3월 그날이 와도 아직까지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51페이지 납세의무 성립확정 소멸인데 여기 보시면 세금 납부할 의무 있잖아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 확정, 소멸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1, 2월 달에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뭐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이제 배운다는 것 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한 동강을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한이 듣고서 이번 수업을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라고 내가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죠? 동강 듣고 왔나? 안 들었지? 근데 그거 봐. 그래. 오늘 끝나면 꼭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 처음 오신 분들, 근데 분명히 세법은 1월달, 2월달 강의에 1월달 조세 총론 부분 강의를 듣고 따라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어, 자, 지금 생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요. 뒤에서 이제 하다 보면.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오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차 과목은 자, 지금 3, 4월 강의를, 지금 3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 1, 2월 달 강의를 이렇게 병행하면서, 1월 달, 2월 달 강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렇게 같이 3, 4월 달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처음 왔으니까 나 그냥 3월 달에 한 번이나 들어보겠다 이러지 말고, 많이 듣고 오셔야지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안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 분명히 그러라고 했는데, 하여튼 꼭 안 한단 말이지. 무슨 뭐, 문제나 자료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카페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봐라 그러면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좀 엄청 많거든요. 동영상 수강생들 한번 해가지고. 근데 안 들어. 보면, 다운 안 받아. 그리고 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 하시고 대부분 안 한단 말이지. 여기 아침에 와서도 문제 풀어보라 해도 이 문제도 안 푸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난 다 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침에 와서도 문제 안 풀고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언제 공부하려고, 언제 딴 데, 여기서는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하고서 언제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려고? 어디 시립 도서관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기입도서관 같은 데 가서 공부하려고 자리를 잡는데 뭐 그날따라 자리가 안 좋고 그러면 에이 오늘은 됐다 이제 이러면서 집에 와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 도서관 간다고 뭐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시간 한참 보내고 그래서 도서관 갔는데 자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좀 뭐죠? 그 자리를 배정을 못 받거나 막 그러면 에이 오늘은 공부하지 말라나 보다 틀렸구나 이러면서 딴 데 놀다가 이건 저 학창시절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세금 납부 의무는 여기 보시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납세의무는. 자, 이게 뒤바뀌면 틀려요. 자, 뭐 그런 말을 이런 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표현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성립 땡입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취득세는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매매 같은 거 하면서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취득한 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취득세 납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취득한 자.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를 항상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취득세는 여러분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게 맞아요. 취득세는. 근데 자기 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지우고 거실 나와서 TV 보면서 세금 계산했다가 지우고 안방 들어가서 또 좀 침대 누워서 계산하다가 지우고 아무도 모르겠죠? 계산된 세금을 납세의무자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이제 과세권자한테 신고하게 되면 그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의무 또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져진 것을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국세에서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납부 등을 통해서 세금 계산된 걸 납부하게 되면 납부할 의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재산세요. 재산세는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식이에요. 재산세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얘는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그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순환까지는 그래도 용어 설명 드려볼게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취득세 같은 애들은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고 끝내요.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양도할 때 부과하고 끝내요. 근데 문제는 보유세 같은 게 문제예요. 재산세 같은 애들 대표적으로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가 되고 또 뭐 그런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뭐 1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5월 달에 팔 수도 있고 7월 달에 샀다가 12월 달에 팔 수도 있고 그럴 때 당연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나오면 한 세트로 물란만 안 따라다니지 같이 재산세 나오면 어지간하면 같이 나란히 얼굴 보이는 애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2016년 5월 20일 날 만약에 폭삭 멸실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 물건으로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럴 때 당연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참 재산세 대상 물건이 되느냐 문제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자, 물어보면 그러면은 요새 하여튼 금요일날 제가 그 금요일날 강의하는 이 금요일날이 꼭 그렇게 금요일날이 요즘 강의할 때 아침이 굉장히 그냥 힘든 아침이 돼요. 항상 요새 계속 그런데 한 몇 주 계속. 왜냐면 목요일날이 제가 목요일날이 굉장히 막 일정이 막 그렇게 뭐랄까 막 힘들게 막 그런 일정이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자, 오전에 춘천 갔다가 자, 강의하고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차 끌고 다시 이제 ITX 타고서 춘천 갔다 와가지고 집에다가 집에서 이제 차 끌고 다시 지난주에 지방 내려갔다가 왔고요. 그래서 갔다가 또 저녁 때 밤늦게 오고 막 그랬는데 요새 막 계속 그런 일정이네. 어제도 제가 굉장히 어떤 일을 빨리빨리 뭘 해줄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어제도 주월제 강의하는 곳이라 어제 또 아침 저녁 어제는 또 격주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또 이제 밤 늦게까지 막 강의하고 또 중간에 막 쉬는 시간에도 뭐 작업하느라고 뭐 굉장히 힘들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에도 막 나가고 꼬이는 날은 막 그런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지고 했는데 점심 저녁도 계속 꼬여가지고 시간이 없어지고 뭐 수강생이 주는 컵라면 먹고 강의하고 그랬는데 어제도 진짜 저 컵라면 먹으면서 이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막 그런데 먹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이렇게 먹고 다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어제도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금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금요일 아침에는 정신을 바짝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아주 그냥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이 힘을 내게 여러분이 나한테 이런 때는 여러분이 나한테 용기를 주어야 돼. 힘을 주고. 아셨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봅니다, 여러분. 5월 20일 날 멸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를 봤을 때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으니까 재산세를 계산하고 그 이유는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닙니다. 재산세 같은 애들은 그냥 과세기준 6월 1일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무너지고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건지도 나중에 배우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요. 각과 을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만약에 2016년 5월 31일 날 을이 잔금을 치렀다. 소유권 이전 등기 6월 20일 날 했다.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납부할지 매수인이 납부할지 이런 걸 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소유자 갑. 근데 사실상으로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열세 갖고서 딱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죠. 그래서 당연도 재산세 납세자는 이런 때 원칙적으로 과세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이런 식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하여튼 과세 기준일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지 납세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 다 언제 기준으로 얘네들은 판단하냐면 과세 기준을 6월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럼 보세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물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가 이제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물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자, 납세물 확정이요.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누가 세금 계산하는 주세요?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까? 지자체장,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하죠? 그럴 때 여기 봅니다. 과세 주체가 세금을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과세금을 결정하게 되면 세금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되는 재작년에 지방세는 이렇게 물어봤고 그래서 그때 재산세만 골랐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물어봤으니까 재산세만 골라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또 상도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종부세까지 같이 짝져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틀린 수험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보라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결정이 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그럼 뭘 골라야 돼?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얘네들이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지. 종부세는 원칙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 확정됩니다. 다만 납세무자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거기서 날라왔던 것은 없던 것으로 보고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정하는 딱정들은 주세가 어떤 건지 아셔야 되고. 다만 또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 같은 애들은 원칙 신고하는 딱정이 되는데, 납세무자 신고 없는 경우에, 무신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OX예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 신고가 있더라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OX예요. X입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이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역시 납부할 없는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립 확정 소멸 말씀을 드렸습니다. 51페이지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51페이지는 전혀 줄글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고요. 넘어갑니다. 52페이지로 바로 가시면 제2절 납세무 성립인데요. 02번의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양가로 1번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이 성립과 확정 소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성립식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방세 납세무 성립식에서 먼저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요. 시험에서는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X입니다. 아니고 취득하는 때입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것으로 나눠져요.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배워요. 근데 면허에 대한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뭐하는 때?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이것도 또 바꿔야 시험에서 등기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땡.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땡입니다.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록면허세 언제?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재산세 밑줄입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그랬죠 아까? 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특정 부동산분 기억법만 밑줄 그시면 됩니다. 과세기준일 어느 때 역시 6월 1일에 재산세랑 똑같이 얘네들 납세무 성립합니다. 특정 자원분에 대한 것은 전혀 줄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네들은 어떤 때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지 한번 그때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는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주민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아까 제가 과세 기준일을 얘기해 드렸는데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요. 얘네들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과세 기준일이 있고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 애들이 또 있는데 주민세가 있어요. 주민세. 주민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제3분 주민세 또 그 다음에 또 균등분 주민세 또 그 다음에 종업원분 나눠지는데 종업원분 주민세는 뭐 몰라도 되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제3분 주민세 있잖아요. 이 제3분 주민세 얘는 시군군에 중요하진 않아요.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 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얘 과세 기준이 있는데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예전에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OX. X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면 6월 2일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입니다. 또 균등분 주민세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전혀 여러분 그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는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인천광역시 남구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없어도요,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여기서 남구 주민이면, 여기 저기 연수구라든가 송도 쪽에서 지금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연수구는 틀리고요. 남구 주민들은 뭐 5,000원 낸다면 다 5,000원이지 뭐. 연수구가 만약에 뭐 얼마다 그러면 다 그쪽은 또 다 얼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균등 주민세 과세 기준이 있는데 8월 1일입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3분 주민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어느 때? 7월 1일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즘 주민세 제3분만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얘도 매년 언제다?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과세 기준이 된 납세무 성립하는 조세로 짝져진 거 골라봐라 그러면 자 제3분 주민세 이 주민세도 골라야 됩니다. 얘도 과세 기준이 납세무 성립해요. 다만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고? 6월 1일. 얘는 언제고? 7월 1일. 자 그 다음에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은 것끼리를 골라봐라. 짝져진 골라봐라. 그러면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같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종부세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 시기가 똑같습니다. 같아요. 이게 세 개 세목은.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봅니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이런 거 필요 없는 애들이고 자동차세도 필요 없습니다. 아 근데 정부모의사 같은 거 보다 보면 꼭 이 자동차세 같은 걸 그 바꿔가지고 내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모의고사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그냥 모의고사 다시는 출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내가 그럴 만한 권한도 없고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건 자동차세 같은 거 바꿔가지고서는 필요 없고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받으면 받은 것에 꼽살이 껴서 일정 부분을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세금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지방소득세 밑줄입니다. 10번. 그 지방소득세는 우리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서 얘네들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 성립하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또 납세무 성립합니다. 밑줄. 자, 10번은 밑줄이고 그 다음에 11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특별징수 원천징수 방식 소개해드렸나요 제가? 특별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 특별징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징수 방법 특별징수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유 원천징수 한번 들어봤을 건데 자 우리 다솔이 정도 같으면 아직 뭐 저 세금 같은 거 한 번도 안 내봐가지고 모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원천징수 자 여러분 자 원천징수 은행에 저 예금만 해놔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자 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 안 하고 은행에서 애초에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이자 소득세 세금 떼고 주잖아요. 통장 정리할 때 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자, 직장 다니는 분들, 근로소득세 같은 거, 다녔던 분들, 근소세, 근로소득세. 이 근로소득세 요거요, 근소세. 자, 납세무자는 사업주잖아요. 아이고, 나 사업주야?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오늘 말이 또 엇나가네. 근로자잖아요. 근데 징수의 의무가 있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 의무를 부여해가지고요. 자, 근로소득세는 사업주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저도 강의하면서 사업소득인데 저한테 소득 지급하는 곳에서 지급하는 곳마다 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많아요. 저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10곳도 더 돼요. 하여튼 때도 모르겠죠. 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떡하네. 하여튼 10곳도 넘는 곳에서 저한테 소득을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매달 통장되면 통장에 쫙 막 돈이 막 찍힙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10군데 넘는 데서 돈이 막 계속 입금됩니다. 어우, 막 그 돈이 막 엄청 들어올 것 같지만 떼돈은 아니에요. 하여튼 자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들어와야 이렇게 돈이 쫙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급하는 곳에 애초에 세금 다 떼고 줍니다. 세금 다 떼고 그런 거 자 보세요.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국세에서 이렇게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국세를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 원천징수 방식. 근데 사업주는 근소세만 신고납부 떼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세 떼면서 있죠? 예. 이 소득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서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지방세에서 이렇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특별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요. 그럴 때 여기 특별징수하는 자, 지방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원천징수하는 이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이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1번 같은 것도 자, 살짝 좀 밑줄입니다. 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요. 동그라미 12번 지방교육세 나왔다. 뉘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죠? 부가세니까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 항상 본세를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그 과세에 표준되는 세목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 부가세에 과세에 표준되는 세목이면 요거 국세란 얘기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만약에 여러분요, 취득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그때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과세기준일,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가세들은 그냥 본세 따라간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3번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인데 밑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애들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신고납부 불성실에 가산세 정도입니다. 그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언제냐? 가산할 그 지방세나 국세에 납세무 성립하는 때니까 취득세를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취득하는 때고 소득세는 아직 안 배웠구나.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등기 등록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시험에서는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시험에서는 요걸 어떻게 바꾸면 여지없이 틀리느냐? 가산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아닙니다. 신고 납부 불이행하는 때가 어느 때라고? 가산할 지방세나 국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입니다. 아이고 뭐 대답도 없고 표정도 없고. 자, 14번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뭐 처음 지난 일요일 달에 안 배웠고 오늘 처음 배우니까 더 낯서는데, 자, 처음엔 다 그래요. 계속 이제 뭐 보게 되면 이제 또 익숙해져 이것도. 14번 봅니다.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지방세는 저를 보세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아이, 고개를 드시고 잠깐. 보는 사람 몇 사람도 없네. 다 혼자 했네. 여기 보시라니까.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저를 보세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 내려야 돼, 이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시험에서 이걸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문제 막 바쁘게 풀다 보면 수시부과하는 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수시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또 시험에서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이래서 이게 길거나 짧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면 수시부가 이거 딱 조정할 수 있잖아.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다 같이 해보리 바디.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이렇게 올렸다 내립니다, 여러분. 유치한 것 같지만 이 방법이 제일 좋다니까. 그렇다면 저도 헷갈려 이거. 양가로 2번 봅니다. 국세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자, 원칙 밑줄이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조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간 단위 과세한다 그래서 기간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세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는 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면 1년 사시사철 소득세 신고하다가 1년 다 보내지.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빼빼로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이후에도 소득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비로소 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1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 추상적이냐 근데? 자, 왜 추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고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땡. 소득이 발생할 때, 땡. 아닙니다. 소득을 얻은 때, 아닙니다. 양도하는 때, 아니고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동그라미 디귿번 보니까 납세자비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여기요. 그 뒷동네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밑줄이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요. 쭉 밑줄이고 포인트 달의 말일이요. 자, 처음 온 분은 그냥 밑줄만 그어놓고요. 공부했던 분들은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 하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득세 납세무 송입 시기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그냥 소득세 납세무 송입 시기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인데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입니다.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한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낯설지만 계속 이제 줄그면서 익혀놓고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원칙에도 기간이 과세합니다. 기간 단위. 법인의 소득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부가가치,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세도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부과하는데, 얘네들은 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법인세, 부가세도 원칙적으로 다 기간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다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한번 눈으로 익혀보시고요. 소득세만 밑줄 긋고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넘어가시면요. 54페이지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 상속세는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인데 뭐 한 번씩 눈에 익혀두고 그냥 갑니다. 얘네들은 종부세 밑줄입니다. 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한번 종부세는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해? 과세 기준이래.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개별소비세 줄세 시험과 관계없습니다. 인지세는 뭐 살짝이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금 송입합니다.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인지세, 문서 작성하는 때 살짝 밑줄이고요. 증권거래세 필요 없습니다. 교육세 필요 없습니다. 11번 농어촌 특별세 밑줄입니다. 그 본세의 납세금 송입하는 때. 자, 농어촌 특별세는 네 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한다? 에 부가세니까 본세를 따라가야지. 그때 따라 본세를 따라가야 되니까 본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입니다. 취득세 본세로 할 때 농특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본세로 할 때 농특세는 과세 기준이래 납세금 송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본세에 따라서. 12번 가산세. 자, 가산할 국세에 납세금 송입하는 때입니다. 가산세는 아까 지방세 나왔었죠? 가산세는 가산할 그 지방세나 또는 국세에 납세금 송입하는 때입니다.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하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요거. 자, 가산세, 가산할 국세에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저를 또 보셔야죠?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한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제3절 납세무 확정 및 징수를 찾는데요. 납세무 확정이란 말은 딴 거 없어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납세무 확정 방법 55페이지. 자, 보기 전에 그냥 쉬었다 좀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 여러분.